반갑습니다. 저희 상어 스포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정보로 신세계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U20 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 분석. 중국 대 호주. 중국과 호주의 맞대결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지만 이미 두 팀 모두 2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 결과에 대한 절박함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 1위를 차지하는 팀이 토너먼트에서 더 유리한 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승점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동기부여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골득실에서 호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만 기록해도 조 1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이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호주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달 전에 열렸던 판다컵 맞대결에서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당시 경기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호주가 근소하게 앞서 있다고 평가되지만 중국이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과 조 1위를 위해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양상은 상당히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두 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무리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8강전까지의 휴식 일정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전력을 모두 소모하면서까지 무리한 경기를 펼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양팀 모두 핵심 전력의 체력을 아끼면서 경기 흐름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중국이 조 1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기회를 만들려 하겠지만 호주의 탄탄한 수비 조직과 빠른 역습 대응 능력을 감안하면 쉽게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 안배를 고려하며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두 팀 모두 큰 무리 없이 승점을 나누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1대1 무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20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 분석. 키르기스스탄 대 카타르. 이번 경기는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키르기스스탄과 카타르가 맞붙는 경기로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두 팀 모두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동기부여는 존재할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번 대회에서 극심한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두 경기에서 총 10실점을 기록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아르템 이스트라슈킨이 퇴장당하며 더욱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 없는 만큼 키르기스스탄의 수비진이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상대가 카타르라고 하더라도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타르는 중국과 호주를 상대로 모두 패배했지만 키르기스스탄만큼 수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며 승리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키르기스스탄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카타르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최소한 득점을 올리며 대회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며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감안하면 그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키르기스스탄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카타르의 공세를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카타르 역시 경기력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이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카타르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이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간헐적인 역습을 시도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수비 안정성을 고려하면 카타르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이 1대2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광주 대 부리람. 광주는 현재 4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조별리그에서 더 높은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둥 원정에서 1대3으로 완패했으며 주말 K리그 경기에서도 수원FC를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치며 공격력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즌 핵심 선수였던 정호연, 이희균, 허율 등이 이적하며 전력이 약해졌고 최근에는 변준수와 유재호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불이람은 3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아직 16강 진출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홈 경기에서 울산을 잡아낸 기세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홈에서 포항까지 잡아내며 K리그 강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람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팀이며 결정적인 순간에서 골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울산전에서 후반 막판 결승골을 기록했던 핵심 윙포워드 수판한 무엔타가 득점 직후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의 부재는 불이람의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광주가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불이람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점과 핵심 공격 자원의 컨디션 문제를 감안하면 쉽게 골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광주는 전방 압박보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며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높고 경기 후반 상대가 급해질 때 역습 한 방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광주가 1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조호르 대 포항 스틸러스. 조호르다를과 포항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 16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승점이 절실한 경기입니다. 조호르다룰은 현재 3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주 센트럴코스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했고 3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달성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이 최근 경기력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호르다룰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항은 현재 3승 0무 4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 전혀 승점을 따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최근 경기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주 홈에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0대4 대패를 당했으며 주말 K리그 대전전에서도 0대3으로 완패하며 공수 양면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수비진의 핵심인 아스프로가 지난 가와사키전에서 퇴장당하며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고 주전 윙어 안재준 역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부상당하며 결장이 유력합니다. 포항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선호하지만 최근 수비 불안이 심화되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아졌고 공격에서는 득점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포항이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조호르다룰이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포항을 압박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포항은 최근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주축 선수들의 결장까지 겹쳐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호르다룰은 홈에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조호르다룰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다득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3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5번째 경기 분석. 가와사키 대 센트메리. 가와사키는 현재 5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조별리그에서 최대한 높은 순위를 차지해 유리한 대진을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과 나고야를 상대로 연이어 4대0 대승을 거두며 하세베 시게토시 감독 체제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으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술적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센트럴코스트는 0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다. 지난 조호르다룰전에서도 일부 로테이션 멤버들을 활용하며 경기 결과보다는 선수들의 경험을 쌓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해당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딜란 페라이 쿨렌이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된 점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센트럴 코스트가 이번 경기에서도 가와사키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점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센트럴 코스트를 몰아붙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가와사키의 강한 압박과 전방에서의 빠른 패스 플레이를 감안하면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가와사키가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며 추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4대1로 가와사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6번째 경기 분석. 상하이 선화 대 비셀 고베. 상하이 선화는 현재 2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0대1로 패배하며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하락세에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현재 로스터를 보면 1, 2선을 용병으로 채우며 공격진의 파괴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J리그 강팀을 상대로는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셀고베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공격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셀고베는 현재 5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조별리그 상위 순위를 유지해 더 유리한 대진을 확보하기 위해 승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하이 상강을 4대0으로 완파하며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과 조직적인 움직임이 강점이며 상대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침착하게 빌드업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하이 선화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비셀고베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도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하이 선화가 승리가 절실한 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셀고베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비셀고베는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을 역이용하며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에는 상하이 선화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경기 흐름이 진행될수록 비셀고베가 점차 경기를 장악하며 효과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상하이 선화는 끝까지 분전하겠지만 비셀고베가 2대1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